지금 조 어게인 소리가 나올 정도로 조국의 광폭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작년인가 2022년 9월인가요? 퇴임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다시 출마할까요? 이랬었는데 뭐 다시 이제 문 어게인, 조 어게인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박지원 의원은 뭐 조국의 행보에 대해서 소탐대실이다. 섣부르게 성급하게 하면 실패한다라고 조언하게 됐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의원은 대표적으로 조국 포용론자였어요. 네. 같이 해야 된다, 합당해야 된다, 막 사면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조국 너무 나대지만 이제 이렇게 공격한 거잖아요. 호남 때문에 그래요. 호남에서 주말 동안 조국 전 대표가 막 돌아다니면서 해집고 다녔잖아요. 근데 지역구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 그렇죠. 이제 그렇죠. 경쟁자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 이제 2028년 총선을 예. 내다보면은 예. 조국이 내년 지방선거 때 호남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 2028년 총선 나 또 출마하고 당선돼야 되는데 새로운 강력한 경쟁자 나타났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조국 견제하는 것 같은데 좀 너무 나대시는 것 같아요. 눈치 없이. 근데 그 박지원 의원이 2024년 9월에도 똑같은 워딩이 있었어요. 성급하면 실패한다 하면서 소탐대실이라는 말을 조국한테 그대로 했거든. 예. 이번에 또 소탐대실이라고 또 썼어요. 그 그러니까 똑같은 대부분 워딩. 민주당 분들이 다 그러지 않아요? 지금 너무 나대지 마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간이다. 왜 자꾸 지금 뭘 한다라고 본인 얘기만 하고 다니냐. 저도 그거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조국 전 대표의 최근 행보를 보면은 나 이재명한테 안 고마워 이거 같아요. 사실은 고맙다고 말은 했는데. 사면 복권을 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해야 되는데 예. 고마운 사람의 행태가 아니잖아요. 여권이 이제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지만은 이제 3분직이잖아요. 네. 3분돼 있어요 지금.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명나라 그리고 당 정청래 대표가 있는 청나라 그리고 조국의 등장으로 이제 조나라인데 그 동안에는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 이 갈등 관계만 이제 쭉 부각이 되다가 우리 그 경주의 금관 파문을 이후로 청나라는 조금 자숙하고 계신 것 같고 그렇지. 예. 그 위에 이제 우리 조나라하고 이제 명나라하고 세게 지금 붙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명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의원들이 막 그 조나라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너 왜 가만히 안 있고 지금 나대냐.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시간인데 네가 그러니까. 나가면은 지금 뭐가 되냐 우리가 뭐가 되냐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제 느낌엔 그래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명나라 견제를 받고 가만히 있을까? 아니,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계속 너희들이 그렇게 해봐라 나는 내 길을 간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괜히 내놨다. 아, 다시 생각 같아서 감옥에 다시 내고 싶다. 뭐 이런 사면 생각을 복권 하지- 취소하는 그런 취소도 대통령 권한이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반품이죠. 솔직히 진짜 톤 다운 플리즈죠 진짜. 네. 말씀드리자 그렇지. 한 문장을 말씀드리면 톤 다운 플리즈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사실 조국 전 대표가 정치 활동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뭐 이제 자유의 몸이 됐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심지어 이제 당을 만들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본인의 공백을 좀 일종의 좀 책임을 지기 위해서 뭔가 당을 좀 더 잘 이제 해보겠다라는 취지는 10분 이해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일단 이 사면이 대통령께 정치적인 부담이었던 거를 아신다면 대통령의 어떤 그 힘든 결정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공감을 하신다면 어떤 본인의 행보가 이제 여론에 미치는 파장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고려해서 좀 움직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정치 활동을 하는 걸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이렇게 뭐 빠르게 움직이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좀 국민들께 굉장히 좀 첨예하게 나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조국 전 대표를 둘러싸고는 검찰 수사가 과했다라는 부분을 좀 더 크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을 고려한다면 좀 깔끔하고 충분한 사과가 선행된 뒤에 움직였다라고 하면 어떤 여론의 역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덜했을 텐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뭔가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나서다 보니까 이게 되려 지금 조국 전 대표는 타격이 없는데 민주당은 타격을 받고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톤 다운 플리즈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대표에게 전 대표에게 길 없는 길을 가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조언을 했던 길 없는 길이 뭔가요? 길이 없는 거죠. 길 없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길이 없는데 가려고 하니까 네, 힘들다. 가려고 하니까. 뭐 이런 근데 취지인 저는 거죠. 그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에 다 공감하고 조국 대표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감옥에서 나와서 밥 먹고 사진 올렸는데 욕 먹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올렸으면 근데 욕을 안 먹었다. 핵심은 그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조국 대표가 대통령의 시간에 끼어들면서 네. 사람들이 이게 대통령이 왜 자기 시간에 조국을 할애해 준 거지? 라는 인상을 갖고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근데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조국 사면 플러스 다른 문제들이 있겠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걸 어쨌든 이게 다 조국 때문인가? 조국이 또 시작됐나? 이렇게 됐는데 그 분위기에 물려서 조국 대표가 한 걸음 한 걸음만 걸어도 다 기사가 되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이 자체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판단을 못했다면 이번 사면이 성급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계산하고 있었다. 조국 시간이 되고 조국이 조명받고 각광받고 이걸 통해서 뭐 후계 구도를 예를 들면 다양화시키고 뭐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국이 나와서 지금 진짜로 당황하고 있는 거라면 저는 이번 사면이 정무적으로 판단이 좀 미숙했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조국을 사면하는 순간 조국은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국이 사면을 받았는데 정치적으로 복권이 되는데 그러면 감옥에 있는 것처럼 집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야 되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거가 다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저는 민주당에게 거꾸로 묻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상황을 모르고 사면을 한 거냐. 그런 것 같아. 근데 무상호 수석은 얘기한 거 알고 들어보면 있었던 알고 것 있다는 같은데요. 알고 거거든요. 있어요. 알고 뭐 계셨어요. 지지율 떨어질 줄 예상하고 있었다. 5% 떨어진다고 뭐 수치까지 얘기하던데 뭐 그래놓고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나댈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면- 입장에서 많이 아니- 나댄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오히려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일 거라는 건 당연히 예상을 했겠죠. 뭐 우리가 내보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저 이제부터 집에만 있겠습니다. 이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상을 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 잘 해주셨지만 대통령실 측에서도 이게 상당한 정치적인 부담이 될 거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밀려서 아니 이제 통합의 차원인가요? 통합의 차원에서 이제 결단을 한 거죠. 내란 종식의 상징인가요? 아니 뭐 여러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근데 예. 어쨌든 근데 조국 전 대표가 나와서 무슨 말을 할지까지는 사실은 예상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근데 조국 전 한마디 대표는 한마디를 예측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예측이 SNS를 되는데 그동안 예를 어떻게 들면 했는지. 뭐 예. 2030한테 뭐 더 사과한다고 마음 풀리겠냐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은 사실 예상 바뀐 거죠. 근데 그 2030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2030을 겨누어서 조국 대표가 극우화되어 있다. 70대와 마찬가지로 이런 종류의 표현까지 쓰는 것을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럼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사실 그 극우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게 우리가 이제 뭐 극우도 얘기하고 극좌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극단주의라는 게 제 기준은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이 극단주의라는 거는 자기 생각만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진영 그러니까 바리케이트 건너편에 어떤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 나만 옳다라고 할 때 그게 극단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표현되는 방식이 폭력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언어적인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폭력을 행사하느냐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만 옳다. 다른 사람과의 어떤 협상, 타협,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게 저는 극단주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극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극자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조국 대표가 늘 하듯이 자기가 옳고 진영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어떤 협상과 얘기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극단주의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조국이 오히려 극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남을 신경 안 써. 극우 있습니다. 극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이 전한길 같은 분 이런 극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남 신경 안 쓰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분이 학생 2030들을 보고 무슨 극우다라고 하는 그 얘기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조국 전 대표는 제가 그 감옥 가시기 전에도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막 조국 스토리 계속 떠요. 예. 주말에도 피드가 비판. 예? 피드가 뜨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이 막 뭐 올린 거 다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계속 뭐를 올리냐면 남들 비판 내가 충분히 알아듣고 얘기 뚜벅뚜벅 듣겠지만 하겠다. 뚜벅뚜벅 얘기를 그걸 계속 올리더라고. 그러니까 신경 안 쓰겠다라는 예. 거잖아요. 과연 그것이 맞을까? 정치하는 분이 음. 공감대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오늘 아침에 상당히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게 기분 나쁘셨어요? 사실 조국 전 대표가 네. 감옥에 이제 수감되기
받기 전에 네. 만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날짜로 기준으로 보면 수감되고 그 이틀 후에 예. 사전에 한 달 전에 약속을 해놨었어요. 근데 이제 감옥 가셔서 못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아침에 다시 문자를 드렸죠. 좀 만납시다. 씹혔어. 아, 뚜벅뚜벅 익십! 가느라고 일십을 했나 봐요. 뭘로 보내셨는데요? 텔레. 텔레그램. 텔레 보냈는데 딱 입고 씹었어요. 최근에 욕을 좀 했잖아요. 조국 맞아요. 대표. 그거 아마 보셨겠죠.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텔레그램 활동 중이신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일십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좀 기분 나쁜데 이 자리 빌어서 쇼츠를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사과 반성하세요. 저요? 예. 비판한 거를? 예. 죄송합니다. 에이 하세요. 비판해야지. 조 대표 조국 대표 전화번호 바뀐 거 아닙니까 혹시? 바뀌었다라고 저한테 미리 작년에 연락을 주셨었고. 그래서 바뀐 전화번호를 했다. 조 대표님 좀 여러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일십하지 마시고. 그분 연락 성격상 주십시오. 오래 갈 것 같은데. 삐졌어요? 아니 삐졌네 보니까. 아이 참. 삐져서 차단당했다고 하는 기자들도 꽤 있더라고요. 아니 읽기는 읽었으니까. 읽었으니까 차단은 안 차단은 당했는데 차단은 근데 안 읽고 차단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왜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이렇게 몰고 가세요? 조나라에는 입국이 안 되는 거고. 내가 차단을 안 했었구나 네. 하고 이렇게 이제. 이분이 은근히 마음이 약해요. 뭐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 하면서 뭐 제가 해괴한 소고기 사드릴 비방을 한다 테니까. 하면서 나중에 인터뷰하시면 저희한테 꼭 좀 알려주세요. 제가 여러 네.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지 좀 방송을 통해서. 아니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톤다운 좀 자제해라. 제발 올해까지는 좀 자제하시라. 공개적인 활동이나 메시지를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는 안 하나요? 그게 달라요. 조국 혁신당에서도 할 거? 달라. 어떡해. 조국 혁신당이요. 더 김한 기자님 더 잘 아시겠지만 네. 그 당직자들하고 배지들하고 생각이 정말 달라요. 그 측근 그룹하고 배지들하고. 그래서 그 배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정무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핵심 그룹들이 이 뭔 소리냐고 지금 우리 해야 된다고 막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개인적인 어떤 캐릭터를 떠나가지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해보면은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 영역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논란을 만들고 그리고 제가 그 조국 전 대표가 했던 말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자기가 자완투수 할 테니까 무한 던져라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재명 저 대통령 보고 당신들은 오른쪽에 어떤 중도 쪽으로 가십시오. 저는 이쪽 왼쪽을 챙기겠습니다. 이게 조국 대표가 앞으로도 여권 진영에서 좌파 진영에서 대선 후보가 영역을 넓혀가지고 대선 후보가 되는 데 있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강성 지지층들을 계속 자극을 하면서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네. 그래서 그 전략으로 대권까지 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들어보면은 물론 개인의 어떤 캐릭터도 있을 거예요. 자기 이제 나르시스트니까 네. 뭐 2030 보고 뭐 욕하고 뭐 돼지 눈엔 돼지 보인다 그러고 이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지층들을 계속 자기 맞아요. 쪽으로 그런 끌고 것 오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 아닌가 생각해요.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안 바뀌고 계속 갈 것 같고. 제가 만나서 설득하고 막 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좀 제가 바뀔- 욕 덜할게요. 예. 막 이렇게 예. 하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이 방송에서도 얘기한 조국 혁신당은 결국엔 세 가지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조국이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팬덤이 있었고 그거 뭐 엄청 이제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를 기반으로 출발한 거고 두 가지 정책적 이슈가 있었어요. 하나는 검찰 개혁을 한다. 정치적으로는 3년 너무 길다. 이거예요. 그 두 가지가 근데 지금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국만 남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조국 대표가 나오면 당연히 조국 대표는 자기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가야 이 당이 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해서 이 당이 살아야 나중에 민주당하고 선거연대를 하던 합당을 하던 독자 노선을 가던 어쨌든 이 당에 대한 주목도가 있어야 되고 이 당에 대한 주목도를 결국엔 자기가 없어 보니까 조국 대표가 없을 때 조국 혁신당의 어떤 지리멸렬이 있잖아요. 뭐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내가 나오니까 밥 하나 먹어도 다 기사가 지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대표 입장에서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이 자기가 말하자면 이 당을 끌어갈 수 있는 미디어 정치를 통해서 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본인은 생각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나르시스트라는 표현 주셨는데 저도 100% 동감하는데 이 나르시스트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주목도 굉장히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목도 속에서만 자기 존재가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생각이고 또 하나는 어떤 겁니까? 나르시즘이 극단화되면
나 외의 것들 타자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성을 보이는 게 나르시스트들의 네, 어떤 면이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검찰 개혁이나 이렇게 적이 있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 대표가 좋다고요. 예를 들면 쇄빙선이라는 것도 그런 맥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얘기를 해서 우리와 공동의 적을 거꾸로 튀는데 도움이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이 나르시스트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민주당과의 합당, 이제 뭐 선거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방선거 때까지는 합당 안 할 거예요. 안 그러니까 하죠. 자기 네. 영역을 저희도 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계속 키워가지고 그 영역을 가지고 지방선거 끝나고 다음 총선을 앞두고 예. 어떻게 보면 민주당하고 자기 지분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대권 후보까지 이제 보장을 받으려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기 영역을 계속 키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의 어떤 그 전략은 뭐 타당하다고 보고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팬덤을 갖다가 대결이란 말이에요. 팬덤 대결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의 팬덤이라는 게 무시 못할 정도로 커져 있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어떤 팬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대권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팬덤을 계속 자극을 하고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할 것 같아요. 저는. 짧게 말씀드려보면 조국 전 대표 왜 저러실까 감정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왜 그럴까요? 못 견딜 정도로 속상한 것 같아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집에 가면 너무 속상한 거야. 아, 부인 봐도 속상하고 딸 우리 낳도 속상하고. 아이들 생각해도 너무 속상한 거야. 의사도 안 됐고 특히 그 남자아이가 진짜 집에 갔을 때. 예, 남자아이가 있다 하대요. 그 아들이 있다고. 아들이 있죠. 그 아들 보면 더 속상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원한과 분노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 처음 인터뷰에서 내가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내가 진짜 용납하지 못하겠다 딱 그 표현을 쓰잖아요. 진짜 이 속상해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멸문지화시킨 것에 대해서 이 분노를 표출하고 복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런 조급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좀 톤다운 감정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려고 제가 좀 뵙자고. 뵈면은 했어요. 꼭 그 진심으로 한번 말씀을 근데 저 드리고 네가 말씀 뭔데? 들으시면 더 안 만나실 것 같은데. 만나야 될 이유가 사라졌어요. 왜냐면 지금 다 말씀을 하셨기 아니 때문에. 더 이제 네. 9가지가 있어요. 아, 9가지가 있어요. 좋습니다. 우리 나머지 행복 궁금한 어떻게 해야 얘기 되냐, 이제. 꼭 얘기하시면은 어떤 반응인지 한번 말씀을 좀 나중에 근데 해주세요. 입시해가지고 만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결국에 이제 조국혁신당은 예. 뭐 그냥 사실 이제 조국혁신당은 남의 당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막 말을 더 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형제는 못 놓잖아요. 당장은 저는 아닐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여론도 좀 내부에서 갈릴 거라고 봐요. 근데 둘 중에 선택을 해야겠죠. 이게 자력갱생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민주당과의 어떤 전략적인 연대를 통해서 그 큰 틀 안으로 들어올 거냐. 그러니까 큰 집 안으로 들어올 거냐. 그러니까 민주당은 큰 집이잖아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근데 이게 자칫하다가는 이게 뭐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 나오는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어쨌든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총선에서 그래도 이렇게 막 10석이 넘는 의석을 얻었고 이게 결국 우리 안에 가능성이 있다는 뜻 아니겠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충분히 그리고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돌아왔잖아요. 그럼 조국 전 대표로 뭔가를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시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에는 이 둘 중에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잘못하면 이게 뭐 호남에서 예를 들어 저희가 뭐 맞붙어요. 그런 상황이 돼요. 민주당과 혁신당이 맞붙어요. 그러면 저는 조국혁신당에 가 있는 팬덤이 일부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과 왜냐하면 네. 이게 교집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완전히 뭐 조국 따로 민주당 따로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물론 민주당에 실망해서 조국혁신당에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서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지금 민주당 안에서 약간 부글부글하는 이 정서가 표출되는 거를 좀 아셔야 된다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좋습니다. 지금 뭐 광주에서조차도 조국에게 쓴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행보가 또 기대가 되고 눈여겨봐집니다.